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 61회 FAT 1급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본 거죠.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뭐 이미 가답안이 나와서 답안을 확인하셨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또 해설할 게 있는지 또 여러분 뭐 몰랐던 게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하기 전에 백데이터 내려 받으셨죠? 저희 카페나 AT 자격증 홈페이지에 있고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깔아놨어요. 그럼 압축 파일 나오고 압축 파일 나온 상태에서 또 그냥 바로 들어가지 말고 제발 오른쪽 마우스에서 압축을 푸세요. 이렇게 압축을 푼 폴더로 들어가서 문제지 답안지 있고 요거 FAT 1 요거라고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안 설정돼 있으면 요런 게 뜨고 안 돼 있으면 그냥 떠요. 추가 정보를 누른 다음에 추가 정보 그다음에 실행을 누르면 됩니다. 이게 뭐 큰 바이러스가 아니라 zip 파일을 실행 파일을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인식하나 어쨌든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실행이 설치를 누르면 됩니다. 설치 누르시고 이미 다 하시고 할 줄 아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볼 때는 다 요즘 100% 비대면이라서 그건 뭐 이제 자격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자, 감독관 확인 번호가 제 카페에다가 올려놨지요. 카페에다 감독관 확인 번호가 XW네. XW 숫자로 2 어디 갔지? 다시 내려야 되겠네. 자, XW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어요. XW 숫자로 2 누르고 엔터 치면은 대문자로 바뀌고 시작을 누르면 됩니다. 시작. 자, 시작 됐죠? 그 프로그램 이렇게 됐고 이제 오른쪽 구탱이로 몰아놓고 해야죠. 실제 시험 볼 때도 왜 비대면 시험이고 모니터 하나밖에 안 되죠. 듀얼이 안 됩니다. 연습할 때는 듀얼로 해도 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모니터 하나로만 하기 때문에 좀 귀찮죠, 그죠? 웹캠 놔야지, 스마트폰 켜놔야지.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저 째려보지 마시고 AT 홈페이지에다가 얘기를 하시고요. 자, 문제를 열어볼게요. 문제가 여기 있죠? 61회입니다. 61회. 그리고 설치는 끝났으니까 바로 문제로 가보죠. 한라장식이고 인테리어 소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고요. 23년도 회계년도. 그리고 밑에 실무수행 유의사항은 한 번도 안 읽어봤으면 상세히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부가세 관련된 건 매입 매출 전표고 관련 없는 건 일반 전표. 당연한 거고 타계정 대체는 적요란에 08번 걸어라. 채권 채무와 특히 중요한 거 예금 거래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라. 자금관리 AT 특징이죠. 받으러옴 지급음 어음에는 자금관리 해야 된다. 그 다음 환간비는 800원대 계정 과목은 등록된 과목을 활용해라. 됐죠? 당연한 거 1번 갑니다. 비대면 시험하고는 그 파일이 지금은 PDF지만 실제 시험 볼 때는 PDF 파일이 아니죠. 그거는 뭐 AT 자격증 홈페이지나 아니면 제 유튜브 밑에 그 강의실 목록에 보면 있을 거예요. 답안 저장 방법. 자, 이건 그냥 바로 갑니다. 가서 자, 이걸 좀 한쪽으로 좀 몰아놔야 되겠다. 몰아놓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눈으로 보이게 하려고 크게 했는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여러분 그 문제하고 도전 프로그램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니터 하나에 그 약간 좁아요, 그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 저 째려보지 마시고 바로 갈게요. 문제 1번 갑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을 수정해라. 회사 등록이나 거래처 등록이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자,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 명품 인테리어의 대표자와 담당자 메일 주소가 변경되어서 새로 받았대요. 결론은 수행 미션이 대표자명과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수정하시오라고 돼 있죠. 이 미션을 잘 봐야죠. 미션을 수행해야 돼.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뭐 3점 4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개별 채점은 안 하죠, 그죠? 개별 채점은 안 하고, 자, 바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가서 회계 클릭하시고 회계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거시기 뭐시기요? 거래처 등록이었죠? 거래처 등록입니다. 거래처 등록 클릭한 다음에 회사 이름이 아까 명품 인테리어죠? 명품이 눈에 보이나 바로 보이면 다행이다. 안 보이면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명품을 치고 엔터 치면 뜨죠? ESC 명품 여기 나왔네. 여기에 먼저 뭐가 바뀌었댔지? 대표자가 이명진이라 박민규네요. 박민규.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다고 그랬지? 이메일 주소는 여기 넣고 추가사항에 가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메일 주소가 문제지에는 여기 있죠? 문제지는 여기 있습니다. 굿잡이네. 굿잡으로 가야지. 여기다가 한영키 눌러야 되네. GODJOB죠?
이제 타자를 못해서. 그 다음에 뒤에는 이건 똑같죠. 요거는 가끔 네이버나 딴 거 나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송 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끝. 그리고 ESC 닫고. 됐죠? 1번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전기분 이런 전기분 손익계산서 아니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아니면 재무상태표죠. 그리고 자 이제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왜 이쪽으로 더 안 가지?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네. 넘어가요. 어쨌든 매출액부터 하나하나 확인해야죠.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 가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 전기분 여기 있죠. 손익계산서 열고, 손익계산서를 열고, 그 다음에 매출부터 확인하는 거죠. 그랬더니 560. 그리고 실제 시험 볼 때는 연필로 볼펜으로 찍찍 긋는 게 아니라 모니터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 그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다음 매출 원가를 클릭했더니 보조화면이 뜨고, 보조화면에 기초재고가 3천 이상 없죠. 여기 있는 거 요거 3천, 3억 8천 막 요거 요런 거. 그 다음에 매입액이 380 이상 없고, 기말이 9천 이상 없네. 근데 만약에 이게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게 중요한 거지. 만약에 이게 달라, 그럼 고쳐야 돼. 그럼 어디 가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디 가서? 그죠?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야죠. 여기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상품, 물론 여기는 이상 없지만 상품이 어디 갔어? 상품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상품. 이 금액이 9천이잖아. 이 금액이 반영된 거죠. 만약에 이걸 금액을 고치면 손익계산서의 기말 재고가 변경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 급여 823 맞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10100 맞고, 여비 3500 맞고, 접대비 저는 또 여기 이거 일일이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서, 근데 이쪽으로 왜 안 갈까? 이상하네 진짜. 어쨌든 이쪽으로 좀 옮길랬더니 더 이상 안 가요. 그래서 오른쪽에 저는 모니터 2개를 놓고 띄워놓고 해요 지금. 접대비가 5200 이상 없고, 그 다음에 통신비가 2800, 그 다음 세금이 2300, 그 다음 감가 5900, 보험료 184, 차량유지비 854, 경상 4900, 포장비 80, 소모품비가 없네? 없는데요, 그죠? 소모품비가 없네. 그럼 맨 밑에 빈자리에다 소모라고 치고 소모품비를 검색해서 4800을 입력하면 되겠죠. 보통은 3개인데 지금 2개 고치지 않았나요? 또 있나? 그 다음 또 계속 가봐야죠. 그 다음 영업의 수익 중에 이자 수익이 있죠. 3200 이상 없고, 이자 비용 4800 이상 없고, 법인세 법인세 틀렸네. 50이 아니라 500이잖요. 50이 아니라 500이잖요. 500으로 고쳐야지. 500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여기 당기순이익이 문제에 나온 숫자랑 일치하면 된 거죠. 이 문제도 읽지도 않았네. 재무제표 입력돼 있고, 그 다음 입력이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된 걸 수정해라.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이 있다.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처분 확정일을 입력하래요. 자, 1번은 미션이 끝났고 2번 해야지. 정기분 잉여금 계산서로 가야죠. 이건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서 처분 확정일을 입력하려면 처분 확정일이 여기가 2023, 여기가 2023, 2023, 0227 이렇게. 결산기준 종료일 이런 것도 있었네. 전년도 처분일자 이거고. 시작일이네. 이게 바뀌었구나. 2023 0101이었나요? 이거 냅두고, 이건 되살리기는 없으니까 냅둬요. 중요한 건 처분 확정일자 이거. 이게 처음 나왔나 봐요. 오늘 시험 보는 분들 좀 당황했겠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아닌가요? 제가 못 봤나? 그동안 안 나와서. 어쨌든 그동안은 이렇게 전기분 확정이라고 단기분 확정일이었는데, 어쨌든 요거네. 요거 앞에 건 잘 모르겠고 데이터를 새로 깔지 않는 이상 확인이 안 되니까 요거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요걸 입력하랬으니까, 만약에 이거 어떻게 됐든 간에 결산기준, 이건 2022년이겠다. 2022년 걸 2023년에 처분 확정하는 거거든요. 요게 2022였겠네. 2022, 0101 이렇게 돼 있었겠네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채점도 따로 안 하지 참. 점수가 배정이 안 되니까 뒤에서 조회할 때만 이상 없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갑니다. 일단 끝. 다음 문제. 자, 넘어가서 그 다음 뭐 이상 없죠? 이거 3개 고친 거 맞고, 2개 고쳤나? 송호품비랑 법인세 아까 저기 뭐 하나 입력하지 않았어요? 아까 뭐 입력한 거 같은데, 송호품 입력했나? 송호품이랑 법인세 2개밖에 안 고쳤나? 그랬나 봐요.
뭐 안 보이니까 넘어가야지. 그다음 잉여금 처분 확정일 입력하는 거고. 자, 다음 문제.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의 신청거리가 있나 또 같이 한번 보는 김에. 그다음 문제 3만 원 초과 거래의 무엇이라고요?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 특별한 말로 쓰면 일반 전표입니다. 거래 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예요. 부가가치세는 따로 나오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영업부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참고로 전산회계 1급에서는 500번대랑 800번대가 같이 나오지만, 전산회계 1급은 500번대 800번대 나오지만 FAT 1급에서는 500번대 안 나옵니다. 원가 얘기 안 배우잖아요. FAT에서는. TAT에서도 안 배우지만 어쨌든 TAT부터는 500번대도 나오는데 FAT는 안 나와요. 800번대야. 회의에 필요한 간식 구입했고 현금 지급했어요.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미션 자료 입력해라. 회의비. 요런 과목은 우리가 많이 못 보던 거죠. 회의비로 처리하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16만 5천 원인데 1월 19일 날 한라장식에서, 우리가 한라장식이구나. 여기는 어디야? 여기 누구 친절마트구나. 마트에서. 원래는 그럼 3만 원 이상이면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영수증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산세 대상인지 확인해라 이거지. 사실은 일반 사업자한테 매입한 거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험사 저 촬영하는데 근처가 그 근처인데 어쨌든 넘어가요. 자, 바로 갑시다. 바로 가서 자, 일반 전표 여기 있죠? 일반 전표 클릭하시고 일반 전표 클릭하시고 날짜는 0119 그리고 차변에 대변에 현금 거래잖아요. 차변과 대변을 다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1번 그래서 출금. 그런 다음에 현금을 생략해도 되죠. 현금 생략하고 아까 문제에서 회의비요? 처음 들어봐. 그죠? 회의비를 선택하래요. 800번대겠지? 800번대. 그리고 금액은 16만 5천 원.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대변의 현금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여기 현금 여기 밑에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현금 입력돼 있죠. 그러니까 출금 적는 순간 대변의 현금은 자동 입력이다. 입력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차변 대변 다 적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주로 그렇게 많이 하죠. 여기다 차변 적고 줄 바꿔서 대변의 현금을 또 적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이건 어차피 또 따로 채점하는 것도 아니니까 데이터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영수증 수치 명세서인데 확인해 볼까요? 메인 화면 전체 메뉴로 가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옛날에는 이 위에 거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지금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뒤에서 장부 조회할 때 기출문제 한 번도 안 풀어봤으면 좀 뒤에까지 기다려 보세요. 여기 있는 거래금액 여기 있는 거랑 지금 하는 거랑 합쳐가지고 이 합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데이터를 묻죠. 그죠? 나중에 합시다.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넘어가요. 2023-0119 1군데 2023-0119 그 다음에 상호가 친절마트 성명은 이영근 어서 많이 아는 분인데 이영근 가끔가다 자기 이름이 시험에 나올 때 있어요. 그죠? 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06 그리고 사업자 번호는 114-51-25414 그 다음에 거래금액은 165 그 다음 여기에 15번부터 뭐 35번까지 있는데 그게 수치명세서 1에 보면 여기 있는 거거든. 여기 있는 건데 보세요. 읍면지역이냐 금융보험이냐 비거주자 거래냐 농어민 거래냐 이런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증빙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지. 근데 여기 해당되는 게 있냐? 일반 마트인데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사실 다 읽어봐도 어쩌고저쩌고 다 읽어봐도 일반 마트에서 산 거면 원래는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럼 당연히 여기 와서 고를 게 없어. 그럼 바로 넘어가서 아까 회의비였나? 회의비 F2번 눌러야 되겠네. 그래서 회의비 그래서 800번대 요거였죠. 그 적요라는 뭐 간식비 이렇게 해도 돼요. 간식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숫자만 적어도 돼. 근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런 건 입력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니까 입력을 하되 솔직히 시험만 생각하면 금액만 적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요 밑에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끝 나오면 됩니다. 여기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읍면동 소재나 국외 공급이나 뭐 여기 간주임대료 이런 것들은 증빙이 없는 거거나 아니면 증빙을 받기 어려운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다.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님에도 증빙이 없다면 이런 건 가산세 대상이다 이런 거지. 어쨌든 작성하랬으니까 작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작성 저장해야죠. 2에 나오면 됩니다. 다음 됐죠?
이게 출금 전표 적어도 되고 차대변 다 적어도 된다. 수치명세서 작성하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사유는 없고 똑같죠. 지금 했죠. 자, 27만 5천 원 나온 거 됐고 넘어갑니다. 답 이상 없죠. 자, 다음에 기타 일반 거래 지역개발 채권이고요. 채권 그리고 AT 특징 모든 문제 이렇게 증빙이 있죠. 뭐 42만 원 한라장시 그리고 서울특별시 어쩌고 저쩌고. 자, 밑에를 읽어볼게요. 자동차 등록했나봐. 차 샀나 보네. 여기 보세요. 2월 15일 날 본사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차량을 등록하면서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매입하고 현금 줬대요. 국공채. 참 저는 지금 펜으로 하지만 시험 볼 때 여러분 펜으로 할 수가 없죠. 눈으로 째려봐야 돼. 평상시 여러분 나는 종이에 써야 돼 막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고쳐야지. 뭐 시험 제도가 바뀌었는데 어쩔게요. 그죠? 시험 제도가 바뀌었는데 자꾸 여러분 그냥 나는 종이에 쓰는 게 이렇게 따지면 안 되지. 넘어가요. 그다음 회사는 공채를 매입할 때 공정가치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고 액면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익은 원가에 가산한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나와. 진짜 얼마나 친절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죠. 이걸 물어보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한 건데 답을 준 겁니다. 자산의 원가에 산입한데 지금 차량이죠. 차량 원가에 즉 공정가치가 아까 42만 원 주고 샀잖아요. 액면이 여기 42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42만 원짜리인데 공정가치는 39만 원이야. 그럼 차익이 3만 원이죠. 그 3만 원은 유형자산 차량의 원가에 산입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자 이제 입력 중요한 거죠. 어렵죠. 조금 어렵죠. 날짜가 2월 15일이네. 2월 15일 0215에 아이고 책상이 좁다 보니까 자꾸 움직여요. 자 0215 대변에 현금 주고 샀나? 대변에 현금부터 적어볼게요. 42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리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저는 자주 쓰니까 107번을 아는데 모르면 단기 치고 엔터 치면 되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 요 금액을 공정가치인 39만 원 적어야 돼요. 그리고 차액을 자동차를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 왜 또 차익이 자동으로 안 뜨지? 3만 원 이렇게 써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대차합계 일치했죠? 끝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야 되면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에 다 써 있어요. 얼마나 좋아. 답이 써 있어. 생유 됐죠? 자, 이거 어려운 내용입니다. 회계 1급치고 즉 FAT 1급치고는 요 부분이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 범위를 벗어났다든가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죠. 당연히 회계 1급 범위에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산회계 1급 배우신 분들은 아무 문제 없죠.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그리고 전에 어떤 분이 또 댓글 남겼대. 말이 너무 많아요. 죄송해요. 잔소리 많은 선생이라 원래 그러려니 하고 귀에 피가 나도 들으세요. 오죽하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3번, 4번, 5번 하겠어요. 눈앞에서 얘기하는데도 그대로 안 따라가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자격증을 따도 실무에 나가면 못 버티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버티내는 분들은 실무에 나가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진짜로 아셨죠? 때리는 거 아니고 파이팅. 그 다음 문제 기타 일반 거래. 저 또 문제 넘겨야지. 자 기타 일반 거래 그래놓고 뭐래요? 현금 영수증이 보이고 바다수산이고 3월 20일이고 8만원에 8천원인데 자 보니까 거래처의 식비구나. 그런 현금 지급했대. 자 자료 입력하래요. 중요한 건 거래처의 식비니까 접대비잖아요. 813 접대비. 근데 중요한 건 원래 현금 영수증이면 원래 과세 유형이 현과잖아요. 매입 매출 전표에. 근데 이건 거래처 사유이고 불공제 사유죠. 거래처 회식비는 접대비인데 이게 불공제 사유잖아요. 불공제 사유 그리고 플러스 현금 영수증 이러면 현과가 아니지. 이럴 때는 현과로 적으면 큰일 나고요. 그렇다고 불공 적어요. 불공제니까 이러면 더 큰일 나지. 이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일반 전표에. 이건 그냥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해야지. 매입 매출 전표에 불공 적으면 안 돼요. 왜? 불공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이 대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답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플러스 불공제 사유. 세금계산서 플러스 불공제 사유에 해당될 때 불공인 거지. 지금처럼
그냥 현금 영수증이다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다. 이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공제 사유에다가 그리고 증빙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면 그냥 일반 전표로 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저 AT 특강 제 특강을 더 들어주셔야 됩니다. 모르면 진짜 큰일 나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날짜가 아까 며칠이었더라? 3월 20일 3월 0320 그래놓고 일단은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적어도 되고 출금 적어도 되고 813 접대비로 적죠. 그리고 금액은 88,000원. 어차피 공제 못 받으니까 부가세 대거금은 안 뜹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대변에 현금은 자동 입력됐죠. 출금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 출금 적고 접대비 적거나 차변 대변을 다 적거나 상관없습니다. 정답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넘어가고 자 그다음 또 증빙인데 화재보험증권이에요. 7월 1일부터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여기 또 뭐라고 돼 있다.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찾으신 금액이니까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문제 안 넘겼네. 불편해요. 그죠? 모니터 두 개 놓고 양쪽으로 보는 것도 힘들어. 넘기고 이해하세요. 오늘 지금 저기 가다반 뜬지 1분 만에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력할 시간도 없었슈. 어쨌든 여기 7월 1일이고요. 7월 1일이고 자료 1번은 상품 보관 창고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받는 보험 가입했대. 그리고 자료 2번은 화재 보험료를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에 지급한 겁니다. 자료 입력 아래 비용 처리하래. 비용 처리하면 당연히 보험료 냈으니까 보험료잖아요. 답이 보이네. 본의 아니게 보험료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용 처리가 아니라 또 하나 있죠. 자산 처리하래. 자산 처리하란 뭘로 처리해요? 차변을. 그때는 그때는 선급 비용. 그렇죠. 이 대답이 나오면 정상이고 대답이 안 나온다. 그럼 이거 채점이고 자시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자산 처리하면 선급 비용. 지금은 비용 처리하니까 그냥 보험료입니다. 입력하는 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입력하는 거 날짜 어디가 7월 1일 0701 그래놓고 현금 지급에 아니구나. 차변의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그래놓고 9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103 그리고 은행 신한은행 AT에서는 예금에도 신한은행을 걸어야 됩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 요거 안 걸면 마이너스 1.9인데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 대신 뒤에서 만약에 신한은행에 예금 잔액을 줘야 하라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날리는 거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입력해야 됩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그 다음 넘어가서 이건 또 통장사본 어쩌고 나오고 보통예금 하나은행 7월 11일 날 또 찾으신 금액이니까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외상매입금을 하나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갚은 겁니다. 자료 입력 아래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감소 채권 채무에는 반드시 거래처 적어야 되고 하나은행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AT에서는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그럼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보통예금 입력 과정은 생략해도 되겠죠? 뒤에서 조회할지 모르니까 해야 되나? 뒤에서 조회를 할지 모르니까 입력해야 되겠네. 날짜 7월 11일 할게요. 7월 11일 그래놓고 차변에 251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한국유통 다시요. 한국유통 왜 이렇게 많아? 참. 그리고 금액이 92였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인데 은행이 하나은행이었죠. 하나은행 보통이에요. 끝 됐고 다음 문제. 뒤에서 데이터가 달라질지 몰라서 자 부가가치돼 있는 건 당연히 메인 매출 전표란 얘기죠. 메인 매출 전표. 그리고 1번은 정해져 있잖아요. AT 기출문제나 AT 특강을 들은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뭐가? 1번은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그럼 여기 아무리 째려봐도 거래명세서지만 우리는 세금계산서로 보여야 됩니다. 내가 한라장식이 유민가구한테 이렇게 두 개를 팔은 거야. 복수거래겠지? 복수거래. 그리고 여기 입금도 있고 미수, 외상도 있어요. 외상. 매출자 입장에서 외상매출금이지. 미수는. 자료 보니까 상품 매출했어요. 자, 이것도 전산회계 1급과 다르죠.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제품 매출이죠. 근데 AT에서는 상품 매출이에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했습니다. 65만 원은 자기하수표. 자기하수표는 현금이죠. 현금이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즉 외상이죠. 108. 101은 현금, 108은 외상매출금. 자료 입력, 복수거래키. 근데 복수거래 때문에 채점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비대면 시험이고 결국은 마지막에 장부조의 데이터만 맞으면 되니까.
그리고 발급 전송까지 하래요. 뻔하죠, 문제는. 자, 갑니다. 자, 날짜가 여기 8월 7일인 게, 자, 메인 매출 전표죠. 전체 메뉴로 가서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서, 자, 날짜가 8월 7일, 문제로 와야지. 8월 7일. 자, 0807. 그리고 매출과세 11번, 품명은 상품인데 복수거래 F6번. 복수거래 F7번이구나. 여기다가 자, 적는 겁니다. 자, 우드 테이블 수량, 물론 이런 건 따로 별개로 채점은 안 하지만 일단은 입력하세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우버 180, 그리고 수량은 10개, 단가 40만 원. 그리고 여기서 전산회계 할 때는 ESC 누르면 되지만 지금은 취소가 돼 버려요. 확인 눌러야 됩니다. 탭을 눌러야 돼요. 확인. 됐죠? 그럼 뭐뭐뭐 외로 찍힙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유민가구, 가로 열고 주 이런 거 치지 말랬고 유민가구고요. 전자입력이요. 1번 주면 큰일 나죠. 발급 전송할 때는 제껴야 됩니다. 그리고 혼합 주시고, 그리고 상품 매출 아래쪽에 보면 상품 매출과 부가세 수금은 자동으로 있죠. 넘어가고 줄 바꿔서 차변에 일부 현금 받았다며. 자계약수표는 현금이에요. 현금으로 받은 게 65만 원. 현금으로 받은 게 65만 원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에 108 외상 매출금. 차액은 여기 650만 원. 아니면 세금 계산서 안에 미수가 650이잖아요. 끝. 됐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전자 입력이 벼 있어요. 전자 세금이. 자, 이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 AT 시험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게 이거죠.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클릭하시고 0807 09를 쳐버렸네. 0807 그 뒤에도 0807 쳐도 되고 그냥 엔터 따다다닥 쳐도 되죠. 어차피 이거 하나 뜨니까. 그럼 체크하고 전자 발행. AT 특강 먼저 들으시면 발행하는 건 아실 거예요. 자, 발행. 뭐 빠르다 뭐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 아카데미 어쩌고. 그러니까 실기 특강을 듣고 나서 이 기출 문제를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그 다음에 미전송된 거 매출 조회, 미전송 매출 조회 클릭해서 뜨면은 발행하면 끝이에요. 이거 건들지 말고 이런데 건들지 말고 그냥 발행 누릅니다. 발행. 확인. 그리고 X표 눌러서 닫으면 돼요. 닫고. 그럼 지금은 발행 대상으로 뜨지만 조회를 눌러보면 성공했다고 뜹니다. 끝난 거예요. ESC 닫고. 그리고 여기도 비어있지만 조회를 눌러보면 발행했다고 뜹니다. 이 과정이 AT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오잖아요. 됐고. 자, 다음 문제. 여기 과세로 적고 뭐 혼합 적고 뭐 이건 됐죠. 뭐 이런 거 메모하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입력하면 끝난 거예요. 이런 걸 메모할 시간이 어디슈? 이거 뭐 답은 있지만 뭐 이미 끝난 얘기니까 됐고. 그 다음에 파란색. 그 파란색은 매입했다는 겁니다. 매입한 건데 올라리 계산서야. 계산서는 면세지. 계산서라는 말만 봐도 면세입니다. 내가 한라장식이에요. 한국 학원한테 뭘 샀나? 실무 교육 받았네. 8월 17일 날. 그게 90만 원. 90만 원 외상. 미지급한 거지. 미지급 안 준 겁니다.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회계팀 직원 역시 800번대라는 힌트고 부가세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요. 계산서 받았대. 계산서 받았으니까 면세. 어차피 참 필기가 안 되죠. 시험 볼 때는 그냥 눈으로 째려보고 풀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고 전자입력으로 하래요. 자, 이제 갑니다. 교육훈련비 눈에 보이죠? 교육이라는 글자 보자마자 교육훈련비가 보이죠? 날짜 8월 17일. 그리고 매입 쪽의 면세입니다. 매입 쪽의 면세 53번. 품명은 뭐 교육費. 분명 이런 건 입력 안 해도 돼요. 시험만 생각하면. 시험 볼 것만 생각하면 이거 입력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금액은 수량 3, 단가 30. 금액 90만 원만 적어도 됩니다. 거래처는 뭔 학원이었는데. 한국학원. 그리고 전자 입력으로 주라고 문제에 써 있으니까 1번 주면 됩니다. 그리고 외상이구나. 그렇다 2번 외상 주면 안 되죠. 혼합 줘야 돼. 왜냐하면 2번 외상은 상품일 때. 기본 세팅 상품이잖아요. 이렇게 상품일 때는 외상 줘도 되지만 상품이 아닐 때는 혼합 줘야 됩니다. 상품이 아니고 교육훈련비로 바꿔야 되겠죠. 800번대.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써야 돼요. 외상매입금 아니에요. 외상매입금 쓰면 당연히 틀립니다. 미지급금 줘야 돼요. 미지급금. 외상매입금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훈련비 800번대. 전산회계 1급에서는 500번대도 있을 수 있지만 FAT 1급에서는 500번대는 엄소용. 자, 그 다음 문제. 또 빨간색이 보이면 내가 팔았구나.
빨간색은 파는 거예요. 공급자 보관용, 매출자 공급자고요. 파란색은 매입자, 공급받는 자 보관용입니다. 자, 내가 뭘 팔았나 봐. 한라장식이 천사윤통한테 공기청정기를 9월 10날 팔고, 밑에는 자료가 없네. 밑에 읽어봐야죠. 그럼 밑에 읽어보니까 뭐야? 매장에서 사용 중인 공기청정기를 매각. 팔았대. 그럼 비품이잖아요. 공기청정기 이런 거 비품이죠. 팔았어. 그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죠 뭐. 매출과세 11번. 그리고 대금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고요. 매각 직전 장부금액 비품이라고 써 있고요. 취득원가 감가누계인데, 취득원가는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었을 것이고, 감가누계는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대변에 있었겠죠. 그랬다. 오늘 이제 입력하는 거 전자입력으로 하래요. 자, 이제 처분했어. 그럼 차변에 있던 비품을 대변으로 없애주고, 대변에 있던 감가누계는 차변으로 없애준다는 이 구조가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바로 입력합시다. 날짜 9월 10일 9월 0910 딱 한 다음에 매출과세 11번, 품명은 뭐 공기청정기였죠. 공기청정기. 이거 안 적어도 물론 상관없습니다. 채점에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일단 공부니까 그냥 입력하는 걸로 합시다. 금액은 1000만원 적으면 안 되죠. 얼마에 팔았냐를 적어야지. 아까 얼마에 팔았대요? 500에 팔았네. 500에 50. 500에 50에 팔았잖아요. 세금계산서 안에 550 있어요. 그리고 거래처가 누구한테 팔았더라? 천사유통, 천사한테 팔았어. 천사유통. 그리고 전자입력 줄였으니까 1번 줍니다. 혼합 줍니다. 그리고 상품 파는 게 아니죠. 부가세 소금은 기본 세팅이니까 냅두면 되고, 상품 매출이 아니라 비품을 팔았으니까 비품으로 바꿔야죠. 그리고 이때 금액 주의해야 됩니다. 원가로. 아까 여기 차변에 있던 원가 1000만원 이걸 적어야죠. 네, 비품 이걸 적어야 됩니다. 이거 1000만원. 그리고 자동으로 비품이 없어지면 비품 플러스 1번, 차변에 비품 플러스 1번이니까 213이죠. 212 플러스 1 플러스 1 213. 이걸 몰라서 감가 치고 엔터 치고 엔터 치면 어떤 걸로 적을 거예요? 어떤 걸로 적을 거예요 이거? 에? 뭘로 적을 거예요 이거? 그죠? 뭘로 적을 거야? 만약에 전산회계 1급이면 K랩이면 감가상 누계 옆에다가 참고 계정이 있잖아요. 건물 거야, 비품 거야, 차량 거야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없어요. 어떻게 할게요? 그럴 때 평상시 얘기를 잘 듣고 플러스 1번, 비품 플러스 1번, 요런 게 센스죠. 이 금액이 아까 얼마 있었대요? 자, 문제 어디 갔냐? 또 400만 원 있었대. 400 써주고.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 돈은 어떻게 했냐?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103 얼마 받았어요? 550 받았지. 그죠? 550 받았죠. 그런데 대차가 안 맞아. 차액이 마이너스야지. 차변이 950이고 대변이 1050. 차변에서 대변 뺀 게 차액이거든요. 마이너스라는 건 보다시피 대변이 큰 거예요. 그럼 차변에 뭔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차변에 써야 되면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다. 그게 바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 차액은 100만 원이지 뭐. 끝. 됐죠? 자, 여기서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검토해 보자면, 원래 여기 처분가액은 550, 이건 부가세가 포함된 거니까 처분가액은 500이에요. 500만 원 빼기 장부금액 원가 1000만원에서 1000만원에서 감가누계 400을 빼면 장부금액이 600이잖아요. 600짜리를 500에 팔았으니까 마이너스 100만원. 100만원 손실 맞잖아요. 검산 안 해도 되지만 검산했어요. 처분 손익을 검산했습니다. 검산했더니 마이너스 100, 손실 100만 원이야. 안 해도 확인했지만 이미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적히는 순서는 상관없고요. 혼합, 과세, 혼합. 보통예금 먼저 적든 감가누계 먼저 적든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이런 건 메모할 필요도 없죠. 메모할 때도 없어. 시험 볼 때는 그냥 모니터만 째려보면서 풀어야 되니까. 그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매입거래. 파란색은 매입한 거랬죠. 디딤한테 매입을 했어. 토지 어쩌고 저쩌고. 그럼 머릿속에 뭐 떠올라야 돼. 세금계산서 일단 전자세금계산서고, 토지 어쩌고 저쩌고니까 머릿속에 뭐 떠오르는 거 없이요? 사비면접 토가 있죠. 그죠? 토. 그게 뭐예요? 불공제 사유인데. 밑에 읽어보자. 1000만 원에 100만 원이고요. 자료 보니까 신규 매상 건설을 위한 토지 평탄화 작업을 의뢰하고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하는 거죠. 자산 처리. 전자입력으로 하래. 토지 평탄화 작업. 매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토지를 평탄화하는 작업이래요. 어쨌든 이거는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래서
불공이죠. 중요한 건 세금 계산서 원래는 과세다. 그러나 토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이라서 이거는 54 불공입니다. 시험 볼 때는 메모 못해요. 그냥 눈으로 째려보고 아 이거 불공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 A4 용지 하나 정도, A4 용지 하나는 책상에 놓고 풀 수 있죠. 근데 그것도 AI가 여러분 카메라 켜놓고 AI가 보죠. 그게 도리도리 막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 책 보고 컨닝하는구나 이렇게 돼. 저는 지금 모니터 두 개라 왔다 갔다 하지만 시험 볼 때는 모니터가 안 되죠. 그래서 저 AT 비대면 시험 볼 때 한번 저도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나. 그래서 모니터 끄고 했어요. 한쪽은 끄고 시험 볼 때. 사실 그래도 별 문제는 없어요. 하나로 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시험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쨌든 집에서 보니까 좋은 세상이지요. 넘어가고. 자, 이제 어쨌든 입력해야 되나? 안 했나? 입력해야죠. 날짜가 어디 갔니? 9월 14일. 9월 14일이고 불공입니다. 54 불공. 그리고 사유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0번 선택. 그리고 품명은 토지 평탄화 작업. 토지 평탄화 작업. 그리고 수량 단가 넣고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거래처가 디딤. 주 이런 거 치지 말래시오. 디딤. 전자입력으로 주라고 했죠 아마. 전자입력 주고 분계는 혼합 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 세팅은 상품이지만 결과적으로 토지 관련 지출이니까 토지로 바꿔줘야죠. 그 줄 바꿔서 부가세 안 떠요. 불공이니까. 그 대변에 아까 우리은행이었나?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103이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다시 올라와서 거래처를 국민은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 나중에 뒤에서 장부 조회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국민은행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뒤에서 장부 조회에 국민은행이 없다. 그러면 다행이죠. 다행인데 어쨌든 있을 수 있겠죠. 뭔 소린가 모르는 분들은 좀 기다리세요. 그럼 뒤에서 장부 조회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문제. 이것도 이상업적 그러니까 불공에다가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처를 변경해야 되는 거 보통예금에다가 나머지는 문제 없죠. 이것도 뭐 이의신청 감이 없죠. 자, 매출거래 카드 매출 전표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카드래. AT는 거래처라든가 날짜 여기다 날짜들이 숨어 있어. 알아서 우리가 찾아야 돼.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는 여기다 날짜를 박아놓죠. 9월 20일이면 크게 9월 20일 이렇게 박아놓고 시작하는데 AT는 그런 거 없어. 알아서 네가 찾으세요. 120에 12 우리은행 어떻게 돼 있고 자 벽시계를 개인에게 판매하고 카드 전표 받았대요. 그럼 카과겠네. 그죠? 그리고 자료 입력하고 외상매출금으로 적으래. 이제 우리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은 외상매출금 처리하잖아요. 카드 채권도 그죠? 카과죠 그럼. 카과 아무 문제 없죠? 이것도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입력만 하면 돼. 그죠? 어디 갔지? 자, 카과로 입력하면 돼. 날짜가 9월 20날. 날짜가 9월 20날. 매출 쪽에 카과 17번. 카드사 F2번 누른 다음에 뭐요? F2번 누른 다음 하나밖에 없네. 삼성카드 선택하시고 확인 탭. 그리고 품명은 아까 뭐였지? 벽시계였나? 벽시계. 자, 그다음에 뭐 수량 단가는 없는데 중요한 게 있죠. 공급가액 120이죠. 공급가액 120. 그래서 120 적으면 안 되죠. 그죠? 건별 카과현과 건별 카과현과는 공급 대가 132만 원 적으면 갈라집니다. 건별 카과현과 건카현 건카현 어쨌든 이건 공급 대가로 적어요. 그리고 거래처가 개인이었는데 혜진에게 혜진 씨 안 계시나? 있으면 댓글 남겨줘요. 전자입력이 아니고 카드는 카드 4번. 카드는 카드 4번 하는 순간 외상매출금의 거래처까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상품 매출한 거 맞죠? 벽시계 상품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상품 매출한 거 맞습니다. 그럼 상품 매출 그냥 냅두면 끝나는 겁니다. 카드로 주는 순간 끝. 물론 답에는 여기도 카드로 돼 있네. 가끔 가다가 여기에 혼합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카과의 혼합. 이거 혼합 적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외상매출금으로 바꾸고 삼성카드까지 입력해주면 돼. 답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혼합이냐 카드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이상 없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자. 넘어가면 부가세 신고서의 회계처리. 이것도 우리 늘 나오지 뭐. 늘 나옵니다. 이거 우리 AT 시험에서는 늘 나옵니다. 날짜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고요.
세무서한테 나갔네. 7월 25일 날. 부가세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통장에서 나갔고요. 6월 30일 전표를 참고하래. 참고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이 금액이 미지급 세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안 봐도 알아. 여기 써 있는데 여기 답이 나오지만 일반 전표에 6월 30일 가보면 0630 미지급 세금으로 관할세무서 역삼세무서로 3291가 있죠. 3291 그 돈이 오늘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봐도.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봤고 저희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이런 웬만한 문제 까이거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날짜 7월 25일 0725 그래놓고 대변에 있던 미지급 세금이 차변으로 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역삼세무서 3291였죠. 3291 이거 3291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인데 신한은행이었죠. 신한은행 끝 되겠습니다. 은행 빠뜨리면 나중에 뒤에서 한 문제 날릴 수도 있어요. 장부 조회할 때 신한은행 뭐 이렇게 조회하는 게 있거든요. 일단 됐죠?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됐지? 끝났나? 자, 그 다음 이제 결산이구나. 결산부터는 끊어서 가야 되는 게 낫겠죠? 자, 일단 결산부터는 끊어서 가기로 하고 이번 시간 여기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이론이나 전산의 1급 안 하셨거나 AT 특강을 안 들으셨으니까 그거 먼저 듣고 오시면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오겠죠. 아셨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기본이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